우리는 조선이 약소국으로서 항상 조공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인 상납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공을 사대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수치스럽게 여기고 역사적 열등감에 빠져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나 조공은 일방적인 상납이 아니었고 실리를 추구하는 물물교환 형식의 정부 주도형 무역이었다. 또한 조선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조선은 1404년부터 막부의 쇼군에 대해 일본 국왕이라고 칭하고 일본 사신을 일본 국왕사라고 불렀다. 일본 남북조의 전란을 끝내고 전국 다이묘들을 지배하게 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일본 외교권의 주체로서 인정한 것이다. 일부 일본의 사학자들은 동아시아 책봉 체계의 양대 축으로 진화의 황제와 일본의 텐노가 있었고 조선 국왕과 일본 쇼군은 동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역대 진화의 황제는 통치자였던 반면에 일본의 텐노는 교토 궁성에 유폐된 제사장이나 다름없던 존재였다. 일본 국왕 원도의가 사신을 보내어 도적을 사로잡은 것을 보고하고 예물을 바치었다. 15세기 당시 조선이 여진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위 세력들과 비교해 우위에 있었음은 확실하다. 당시 일본과 여진은 분열되어 통일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조선에 입조하고 있었다. 조선은 주변국에서 조공을 보내오면 받아들이고 나라의 애경사가 있을 땐 예물을 주고받았지만 국경을 넘어 약탈해오면 토벌을 감행했다. 세종 원년에 대마도 정벌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 전까지 18회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경우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파견한 일본 국왕사만도 70여 회에 달하며 그 밖의 다른 지방 세력까지 합하면 4,824회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내 나라 임금이 내가 보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잡혀간 백성을 많이 찾아서 돌려보내고 힘써 해족을 금하니 내가 대단히 기쁘도다. 지금 내가 내조한 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재계로 인하여 곧 접견하지 못하였다. 일본 사자가 말하기를 처음에 본국을 떠날 때 속히 내조하기를 원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예로써 맞아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롭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나 외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조선은 칼을 빼든다. 1419년 세종 원년에 조선은 외구의 근원을 뿌리 뽑고 대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한다. 병선 220여 척, 병력 17,000여 명의 대병력이었다. 비록 18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분명한 경고를 준 커다란 사건이었다. 기회동정 이후 외구의 발상은 확연히 줄었고 조선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외교와 무역을 단행한다. 기회동정은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조선의 우위를 확인시켜준 정벌이었다. 기회동정은 일본에 큰 위기의식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사신을 파견해 그 실상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당시 일본은 기회동정이 조선과 명의, 일본 본토나 규슈를 대규모로 침입하려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세종은 대마도를 정벌한 연유를 설명하고 조선이 일본 본토나 규슈를 침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감격한 일본국 사신 양해는 성조의 황화에 감사하다는 시를 지어 바친다. 임금이 또 묻기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양해가 대답하기를 말로서는 다 할 수 없으므로 삼가 시를 지어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품속에서 시를 꺼내 올리니 그 시에 이르기를 넓게 개척한 산천은 우공에게 돌아가고 높이 달린 1월은 요천이 열리도다. 무엇으로서 성조의 황화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예의를 갖추고 읍하여 3번 만만세를 부른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두 나라가 화친하여
영구히 변함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타이르고 또 지난해에 대마도를 정벌한 연유를 설명하였다. 일본 국왕사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접대는 결코 대등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을 소국으로 인식하였고 화의관에 입각하여 야만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조선 조정은 일본 국왕사를 항상 조정의 조회에 참여시켰고 세종대의 기록을 보면 조회를 할 때 류큐 사신, 여진의 사신과 함께 상품의 반차에 배열하였다. 이것은 대등한 의례가 아니고 조공 의례였다. 무로마치 막부이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테에 이르러서는 조선에 대한 저자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1467년 온인의 난으로 열도가 극렬한 분열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무로마치 막부는 조선을 상국, 대국이라고 불렀고 조선의 국왕에 대해서도 폐하 혹은 성상, 황제를 사용하였다. 일본 국왕, 회수납 정소, 이세수 정친이 보낸 입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기에 이르기를 정친은 삼가 그를 조선국 의정부 합학계에 바칩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나라가 크게 평안하여 금상 황제의 어위가 영원토록 가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대국의 여력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물품은 면주 3,000필, 면포 5,000필, 백저포 1,000필, 쌀 5,000석이오니 자비로 살피소서. 오직 우리나라의 태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저희가 번신으로서의 충성된 공훈을 세우게 하소서. 조선 전기에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통일국가가 존재했지만 일본 열도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조선이 태평성대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일본 열도에서는 1467년부터 1590년까지 길고 긴 네 분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 열도에서는 다이묘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졌고 하극상의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해서 혼란을 종식하기 전까지 일본은 내분이라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국왕을 황제라 한 것은 당시 비교적 열세에 놓여있던 열도 측에서 고의로 높인 것임은 분명하다. 16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계속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정권으로 국력을 응집시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일본 국왕전의 승려대원은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100번 절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문 심우하신 금상 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만물들이 제 스스로 뜻하는 대로 되며 비가 와야겠다 하면 비가 오게 되고 볕이 나야겠다 하면 볕이 나게 되었습니다. 금상 황제 폐하께서 삼왕의 위에 있으며 만국을 순박해지게 하심으로 소승은 조선에 와서도 구군을 입었고 노성한 대신들과도 의를 맺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왕사의 정사는 대부분 아시카가 막부의 보호를 받았던 경도 오산의 승려가 임명되었다. 당시 경도 오산의 고위 승려들은 불경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한시문이나 유학, 경전, 역사에 정통한 교양인들이었다. 이들은 외교 문서의 작성을 비롯해 타국과의 외교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조선 전기에 일본의 사절들은 조선을 상국 또는 대국으로 존칭하며 조선의 우위를 인정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일본의 속내는 무역 확대와 군자금의 확보에 있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리 추구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쇼군과 다이묘들 그리고 여진과 유고는 무역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조공사를 보냈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답례를 얻어갔다. 이는 양쪽의 이해가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열도가 통일되기 전까지 조선은 거의 200여 년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었다.